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예. 제가 땅을 점유 원고예요, 피고예요? 제가 원고. 원고. 예. 소송 어떤 소송입니까? 토지 반환 소송이거든요. 토지 반환 소송? 네. 볼까요? 나주에 있는 땅이네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상대방이 넘어왔어요, 이렇게? 네. 침범을. 네. 도면 같은 거 있습니까? 이게 어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3-9번이고요. 이게 집은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냥? 나중에 3-9라 그럴까, 우리가? 네. 우리 땅이? 네. 그 다음에 상대방 땅은? 10-1번. 10-1. 그러면 이게 지금 상대방이 뭘로 넘어온 거예요? 집인가요? 집이 있는 계단하고 그 2층 집인데요. 예. 계단하고 정화조하고 예. 맨홀 부분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뭐 집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집은 나대지에 아니면 그냥 집이 있어요? 집 토지예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지 안에? 예. 근데 우리 땅을 먹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저희 집이고 여기 상대방 집이고. 집이고. 상대방 2층 집인데 뭐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소송은 지금 토지 인도에 달아. 예. 그다음에 당신 뭐 계단이나 이런 것처럼 철거해주고 그런 소송이겠네요.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을 했는데 예. 그 점유 이제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대려 땅을 달라고 하는 지금 상태에서 예. 그 판사님이 그러면 하해 공고 결정을 이렇게 쌍방에 보냈어요. 됐어요. 쌍방에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판사님 뭐라 보냈는데? 저희 이제 이 경계 담을 소유자 명의로 해라 하고 이제 정화조하고 맨홀이 이 경계 조정 조서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조정 나온 거. 핸드폰에 메일로 받아가지고. 요거는 없고요. 예. 그럼 말로 해보세요, 뭐 그러면. 그 정화조하고 맨홀이 이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오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맨홀 부분을 공사했기 때문에 그 공사 비용을 달라 했고요. 근데 판사님이 이제 그거는 제가 안 받기로 했어요. 공사 비용은 안 받고 정화조 부분에서 오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화조 청소를 하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오물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줘라 이렇게 그 부분하고 토지 17제곱미터가 상대편에 넘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 공시지가도 좀 안 되거든요. 그 300만 원에 이렇게 합의를 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땅을 그쪽에 팔아라 이 말이죠. 예. 그 땅값에. 예. 근데 상대방이 이의를 예. 했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 어떤 부분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이 집에 이사한 지가 1986년 4월 28일이었고요. 이미 그때 와서 1987년에 보니까 이제 저희 이 집이 3-10번지 이 집을 저희가 이렇게 6평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거를 분할 측량해가지고 합병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 당시 분할 측량할 때 보니까 앞집이 저희 집 들어오고 저희 집이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알아보니까 저희가 이사 오기 전 소유자가 이쪽 집에 그 땔감을 놓고 쓸 땅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걸 땅을 5평 17제곱미터를 주면서 이거를 사용을 해라. 다만 다음에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그 토지를 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는 조건 하에 이쪽 집에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사 갔을 지금 때는 침범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저희 부모님이 1986년에 이미 갔을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걸 안 거는 1987년이었고요. 예. 이제 그래서 빌려줬다는 말인가요? 예. 증거는 있어요? 증거는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그 전 주인이라든가 동네 사람이 얘기해 줬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엄마는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이웃집에서 살면서 그걸 달라고 하느냐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상태였고 이제 그런 과정에 담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 담에 붙여서 대문을 내고 막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여기 담에 붙여서 하지 말라 그런 잦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유야무야 지금까지 지내왔었어요. 지내오다가 2011년 1월 26일에 제가 그 땅을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거든요. 아, 파셨어요? 예. 그 사람이 지금 그 우리 경계를 넘어와서 점유한 게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래서 언제부터 점유했다고 해요? 저희가 집 지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 예. 언제 지었어요? 1990년. 90년? 예. 근데 아까 87년도에 뭘 넘어온 걸 알았다며? 아, 저희가 이제 이미 땅은 넘어간 상태에서 음.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흙집이. 그리고 그 흙집을 부시고 1990년 2월 24일 정도에 집을 다시 거기는 건축했어요. 2층 집으로. 그러면 지금 요 아까 뭐 이렇게 약간 세모나게 보이는 이 부분인가요? 예. 넘어간 이 부분을 그 상대방이 점유하기 시작한 게 어느 정도부터냐고요? 그 점유하기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 87년도요? 예. 이 사람이 있을 때부터. 지금 현재 1957년에서 1988년 이 사이. 근데 이 사이에 저희가 1986년에 이사로 왔었는데 이미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다 이 말이죠. 예, 예. 57년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래됐다 이 말이죠. 예, 예. 최소한 저희가 이사 왔을 때는 이미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1986년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취득했어요? 그 부동산을? 부동산을 86년도? 아버지가 86년에 이사 오면서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또 팔았다 그랬나요? 이제 2011년 1월 26일 날 저희 양 부모님이 다 이렇게 뇌경색으로 병원에 일단은 뭐 예. 이유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 팔았다 그랬나요? 예, 2011년 1월 26일 날 제가 아버지한테 토지를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 땅을 제가 샀어요. 아, 아버지한테 사신 거예요? 네. 좀 특이하네, 그죠? 부모한테 샀다는 거는. 아, 자식이 1남 4녀인데 제가 이 집을 그 2층 집으로 건축을 했어요. 막내 동생과 제가 돈이 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매매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한 거죠. 원래 이렇게 시효취득 문제되고 할 때, 20년 될 때 당사자가 변경되게 되면 이전등기 청구 못하고 하는 그런 법리 아세요? 몰랐는데 지금 이거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제 그런 해필 아버지에서 딸로 소유권 변동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셨다. 그러면은 일단 상대방이 지금 액면가로 보게 되면은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이제 본인이신 거죠, 그죠? 네. 본인한테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어 보이는데. 네. 예, 그래. 궁금한 게 그럼 뭐 어떤 근데 부분이죠? 이제 상대방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건축을 1991년 4월 29일에 예. 2층 집을 건축을 했어요. 지금 현재 피고 말입니까? 예. 예. 이 신용호라는 사람이 그 집을 건축해서 이름 이야기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피고하고 뭐 전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예. 예. 이 사람이 건축을 해서 지금 이 피고? 사람한테 피고에 지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거든요. 아니 현재 지금 현재 건물주 상대로를 피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A, B 이렇게 A가 짓고 네. B한테 넘기고 네. 또 C한테 지금 C가 바로 피고인가요? 이렇게 되나? 아니면 A, B, C가 있는 거죠. 하고 또 피고한테 넘어왔다. 네. 여러 단계를 지금 거쳐서 왔네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쪽은 소유권이 좀 잦은 편이네요, 변동이. 네. 그걸 집을 86년도에 지었다. 1989년 9년도에.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이 취득하시고 나서는 그 넘어온 걸 안 거는 집을 짓기 전인데 87년도인가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저희 집이 이사 갔을 때는 1층 집이 거기에 존재했었고요. 그걸 네. 이제 부시고 다시 지은 게 1991년 4월 29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금 현재 지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유 시점을 네. 1991년 4월 29일로 해서 제가 집을 취득할 때 20년이 되기 전이었다라고 해서 저한테 토지를 그런 식으로. 돌려달라고 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효 취득의 이제 기산점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시효 취득 사건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게 판례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예. 시효 취득이 딱 언제 20년이 되느냐, 그때 당시 소유권자가 변경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네. 그런 법리가 있어서 시효 취득 기산점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됩니다. 그래. 그리고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세요? 제가 이제 이분들은 1991년 4월 29일 날 네. 시점을 잡아서 20년이 제가 취득한 시기가 20년 되기 전에 취득했으므로 저한테 땅을 지금 돌려달라고. 그렇죠. 예. 20년 사모님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20년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1991년 4월 29일이기 때문에 네. 2011년 4월 29일이어야 네. 20년이 된다. 20년이 완성이 근데 되는데 그 이후에 취득하셨단 말이죠. 제가 취득한 거는 2011년 1월 26일이거든요. 2011년 1월. 네. 그래서 아직 자기네가 20년이 되기 전에 제가 취득을 했음으로 인해서 저한테 달라고 한 소송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를 보니까 토지는 이미 저희가 이사 올 때 1986년 4월 28일 날 이사 왔을 때 이미 그 토지가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이 시점으로만 계산하더라도 1986년이니까 그로부터 20년이면 2006년이면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희 아버지한테 청구를 했어야 한 상태이고요. 제가 2011년 1월 26일에 취득함으로 인해서 저한테는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 그럴까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효 취득 기산점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그게 논란이 되는 사건이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해석된 건지 그거 알고 싶어요. 해석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지금 뭐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와서 지금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 집이 지어질 때부터 점유했을 거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 집이 지어진 시점은 91년도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91년 이후 상대방 말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터무니없다 이렇게 들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은 91년 이전부터 지금 그 점유 상태가 되어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사 올 때 이 담은 이미 경계선은 처해 있었어요. 저희 집 담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판사는 지금 그 사건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증거 가지고 판사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증거가 뭐가 있냔 말이죠. 객관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점유 기산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점유 기산점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근데 제가 그 점은 지금 생각하지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1986년에 아버지가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경계담이 이미 양쪽에 다 쳐져 있었고 그때 이제 87년에 앞집에 그 6평을 찾기 위해서 이제 분할 측량을 해본 결과 앞집에서는 저희 집 쪽으로 넘어오고 저희 땅은 상대편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이미 그때 당시에 담이 쳐져 있었다라는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증인 같은 거 되셨어요? 증인은 아직. 그런 입증을 더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미 조금 논란이 되겠네요. 저희가 이사 왔을 때 그 담이 이미 있었다라는 있었다, 거예요. 예. 그러면 증인을 내세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그때 뭐 그런 사실을 알고 상대방한테 뭔가 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진을 찍어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객관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안 되면은 뭐 증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층 집을 지으면서 상대방이 그 계단 그 담 바로 밑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정화조는 그 2층 집을 새로 하면서 정화조를 새로 묻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사용하고요. 예. 그 새로 2층 집을 짓고 이제 기존의 정화조는 그 한 집에 해당되는 정화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2층 집을 지어서 2층만 이 정화조를 사용하고 1층은 지금 현재 그 상하수도로 곧장 이렇게 뽑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그 정화조가 새로 이 집을 지으면서 묻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 정화조를 본래 정화조 이런 거를 집 지을 때는 시에 이게 저기 하는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게. 지금 현재 상태에 그 정화조 두 집이 사용할 용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묻어있던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거나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17제곱미터. 한 4평? 5평? 5평 정도 네. 되네요. 그죠? 예.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제 여기 저희 앞집에 새로 집을 사왔는데 한 평당 100만 원. 제가 한 2년 전에 알아보니까 80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그럼 금액은 아주 이제 금액 많이 나가는 사건은 아니다, 그죠? 네. 금액 문제에서 제가 소송을 한 게 아니라 그 매너라고 정화조에서 오물이 저희 집 단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저희 집 쪽으로 오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집을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니까 그 밑에가 이렇게 수렁이 된 상태여가지고 상대방한테 해달라고 이거 시정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저희가 이제 건물을 그러면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서 제가 그 우리 땅이니까 내가 이걸 찾아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딱 했는데 이렇게 사건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조정처럼 그냥 재판부 조정한 것처럼 그쪽에서 돈을 주고 좀 사과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점유치도 시기어로 완성했으니까 이제 자기네가 주장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니 그래요. 뭐 다 욕심은 다 있죠. 네. 그냥 공짜로 가져올 수 있는 거 왜 돈 주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남의 땅이잖아요. 시우치도를 떠나서. 그래서 조정은 지금 이번 이 사건의 그 조정처럼 그런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면 그냥 이 건물 헐어질 때까지, 상대방 건물이죠, 헐어질 때까지 그냥 공짜로 쓰다가 땅 돌려줘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 조정처럼 넘어온 땅을 사가라든지 조금 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정을 많이 하는데, 조정을 좀 우리는 받아들였나요? 예, 저는 복잡해질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이게 또 조정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은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 좀 조정이 이해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사건이 애매한 사건 명백한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못하지만, 애매한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합리적인 조정을 이제 내놨는데 그게 불복하는 사람이면 좀 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괘씸죄에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뭐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재판부도 뭐 법과 증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거를 잘 대야 돼요. 그러면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저기 할게요. 지금 이 집이 점유취득 아니 소유권 이전한 게 총 1991년 4월 29일이고요. 사용 승인 날짜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사용 승인 날짜는 이 건물을 짓고 사용 승인 날짜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1990년 8월 8일이면 8일이게 되면은 제가 취득하기 전에 그렇죠. 2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뭐 다른 걸 제가 할 필요 없겠네요. 할 필요 없이 예. 완벽해지는 그렇겠네. 거네요. 예. 사용 승인이라 하면 예. 건물이 이미 그 상태를 다 유지하고 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태를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0년 9월이라는 거죠? 예. 예. 2000년 9월이고 제가 2011년 아, 1월 아까 2000년이라 그랬나? 90년 9월, 예. 90년 8월. 예. 그죠? 사용 승인이 90년 8월이면은 2010년 8월에
예. 완성이 됐네요. 예, 예. 완성된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까? 예. 맞네요. 그러면 제가 또 뺏기지 않을 명백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게 되겠네요. 예. 예. 그 주장 안 하셨어요? 이거를 주장해서 저희가 넣은 건데요. 상대방이 점유 시점을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들어서 이 날짜를 자기네가 정했고요. 한사님 소유권이 이렇게 변동되는 상황에서는 점유기산점 마음대로 선택 못합니다. 예.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판사님은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맞을 수 있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조정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예. 조정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조정이 되려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이 이긴다 진다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당신이 꼭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줘야 조정이 되거든요.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가지고도 명백한 건 뭐 분명해 보이네요, 저 일단.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소송을 맡기게 되면 여기는 상대방 변호사 선임을 했나요? 저 아직 안 하고 상대방이? 예. 상대방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죠? 제 의견에 의하면 이거를 너무 복잡해서 변호사님이든 법무사님이든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고요. 제가 가서 의뢰해도 땅이 작고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막물로 뭐 뺏겨봐야 500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화조하고 맨홀에서 흐르는 오물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조정을 받아들이셨다고 했는데 네. 조정에 따르면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정에 따르면은 조정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넘어온 현상의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대신 내 걸 좀 사가라 이런 뜻 아니에요. 네. 그게 판사가 조정한 거는 얼마쯤 돼요? 17제곱미터 300에 300에 받고 땅을 상대방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300 받고 그냥 하면 내가 상대방 그 옆집에 이제 오물 흐르고 하는 부분은 용인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정화조에 오물이 흐르는 것을 상대방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줘라. 그리고 그 오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한테 확인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하고 그 경계담은 그 땅을 팔 때 그 경계담은 소유자 것으로 한다라고 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조건이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상태거든요. 그래요. 이게 변호사 선임 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일단 저는 또 이게 지금 재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주지방법. 광주. 예. 광주의 사건 맡을 수가 없고요. 멀어서 네. 맡을 수가 없고 도와드린다 그러면 이제 서면으로 좀 도와드리는 방법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니까 그러면 도와주시면 제가 그냥 그렇게 서면으로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지금 소송하는 거라서 주장이나 증거들이 제대로 매치가 됐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요. 서면으로 도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재판은 몇 번 출석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조정 신청 한 번 하고요. 변론 한 번, 2번. 2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중반 넘어는 온 것 같은데요 재판이. 1년 됐어요. 그러니까 중반 넘어는 온 것 같은데 한 50만 원 정도 하세요. 저희들이 1심 끝날 때까지 서면은 기록 보고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한 50만 원 정도를 해서 도움 받고 당사자 명의로 서면을 내드릴게요. 2심 끝날 때까지는 어떤 것까지를? 서면 그냥 법원이 내는 서면들. 예. 준비 서면, 당연히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 신문 이런 것들. 예,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상대방 변호사 선임돼 있으니까 또 전혀 안 하기는 좀 어렵고, 그죠? 네, 대응을. 그랬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한번 별도로. 네, 감사해요. 네.
많이 감겼어요.